서운중 친구들, 오늘은 6번째 과학의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2번째 중단원에 대해서 3번째 소단원을 배울 건데요. 3번째 소단원은 2번에 걸쳐서 수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기호로 나타내는 원소에 대해서 먼저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질문을 한번 볼게요. 다음 표지판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이런 표지판 주변에서 본 적 있나요? 이 표지판들의 의미를 이 그림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실생활에서 이런 기호를 사용하는 까닭이 무엇인지 우리 화면을 잠깐 멈춘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까닭은 다양하게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마다. 편리하기 때문에,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어가 다르더라도 서로 공통의 기호를 쓰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오더라도 이 기호를 보고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이유들이 있죠. 다양한 이유들에 의해서 우리 기호가 편리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원소도 한번 기호로 나타내면 어떨까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소를 간단한 기호로 나타낸 것이라고 해서 원소 기호라고 합니다. 이 원소 기호는 결국에는 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러면 원소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면 좋을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럼 다양한 그 의견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연금술사, 돌턴, 베리셀리우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각각의 과학자들은 원소를 어떻게 나타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각 과학자가 원소 기호를 어떻게 나타내는지 살펴보고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식의 장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연금술사들은 원소 기호를 다음과 같이 나타냈대요. 어떤가요? 그림으로 나타냈죠. 자, 연금술사들은 중세시대에 활동했던 사람들이고 이런 식으로 원소를 그림으로 나타냈다고 해요. 자, 이렇게 나타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다음은 돌턴이에요. 우리 돌턴도 들어봤었죠? 맞아요. 돌턴은 원자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었어요. 원자설을 주장해서 그런지 원소도 다음과 같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표현을 했나봐요. 그래서 돌턴은 원안에 알파벳이나 다른 표시를 덧붙여서 원소를 구별할 때요.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음은 베리셀리우스. 자, 베리셀리우스는 단계를 거쳐서 이 원소를 나타내고자 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라틴어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냈대요. 자, 그래서 수소의 라틴어는 하이드로젠인데 여기서 첫 글자인 H로 수소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탄소는 카보늄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나타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똑같이 H로 시작하거나 또는 C로 시작하는 원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나타내는지 볼까요? 자, 이렇게 첫 글자가 같을 경우에는 이미 원소로 첫 글자가 같은데 이미 원소로 지정한 원소가 있다면 그럴 경우에는 중간 글자를 택해서 이 중간 글자를 택하는 거는 이 과학자 마음이었나 봐요. 따로 규칙은 없었고 바로 두 번째 오는 글자를 택해도 되고 세 번째 오는 글자를 택해도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두 번째 오는 글자 같은 경우는 소문자로 나타냈대요. 그래서 만약에 헬륨이라고 하면 H는 수소이기 때문에 H
E 이런 식으로 두 번째 글자를 나타냈고 두 번째 글자를 차용해서 썼고 그리고 염소 같은 경우는 C 아까 탄소라고 했었죠. C를 대문자로 먼저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인 L을 소문자로 나타내서 CL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NaCl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NaCl은 염화 나트륨을 의미하는 건데 소금이 바로 NaCl이에요. 그래서 그 염화 나트륨 할 때 염소가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Cl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각 과학자들이 원소를 나타내는 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한 가지씩 생각해 봅시다. 오늘의 원소 기호를 나타내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에는 마지막에 주장되었던 베리셀리우스의 제안이 바탕이 됐는데요. 하지만 모든 베르셀리우스 같은 경우는 라틴어로 그 앞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쓰거나 만약 이게 중복될 경우에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쓴 다음에 중간 글자를 소문자로 썼었죠. 이렇게 라틴어를 사용했다면 요즘에는 영어 이미 베리셀리우스에 의해서 원소 기호가 정해진 거는 그대로 쓰지만 다시 밝혀진 새로운 것들은 영어 이름의 알파벳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원소 이름의 첫 글자를 알파벳 대문자로 나타내고 두 번째, 만약에 첫 글자가 같다고 했으면 중간 글자를 택한다고 했죠. 이렇게 중간 글자를 택할 때는 첫 글자 다음에 소문자로 나타내는 방식은 같은데 오늘날에는 영어 이름을 쓴다는 게 차이가 있어요. 그럼 질소 한번 볼게요. 질소는 니트로젠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앞글자, 첫 번째 글자를 따와서 대문자로 N 이런 식으로 원소 기호를 표현하고 네온도 N으로 시작하죠. 근데 질소가 N 먼저 있기 때문에 네온 같은 경우는 N이 첫 번째 글자 N 그리고 중간에 따온 글자 E를 소문자로 표현해서 N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원소 기호를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 페이지는 29쪽입니다. 자, 우리 교과서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원소들이 있고 우리는 이 원소 기호들만 외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나오는 원소 기호들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까 수소는 H로 나타냈고 헬륨은 수소가 이미 H가 있기 때문에 He 이렇게 나타내요. 그리고 리튬은 Li, 그리고 탄소는 C, 질소는 N, 산소는 O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죠. 아까 우리 염화 나트륨 할 때 염소가 Cl이라고 했죠. 그럼 염소는 해결됐어요. 그럼 나트륨은 그렇죠. 나트륨은 NA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알루미늄은 알루니까 Al 그리고 규소는 실리콘 들어봤죠? 규소가 말로 실리콘이에요. 그래서 Si 그리고 E는 P, 황은 S 그리고 칼륨은 K 그리고 칼슘은 Ca 이거를 많이 헷갈려 하니까 잘 외우도록 합시다. 그리고 철은 Fe 그리고 구리는 Cu 그리고 은은 Ag 그리고 금은 Au입니다. 여러 가지 원소의 원소 기호가 어떻게 그렇게 이름 붙여졌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수소 같은 경우는 H라고 했죠. 하이드로젠이기 때문에 H이고 헬륨은 이미 수소가 H니까 헬륨 할 때 E 소문자 E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탄소 자 여기
보니까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두 가지가 나와 있죠. 여기 카본이라는 거는 영문 이름을 나타낸 거고, 여기 대괄호 안에 카보늄 이렇게 나오는 건 라틴어 이름을 나타낸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영문 이름과 라틴어 이름이 모두 앞글자가 C이기 때문에 차이가 없죠. 질소는 아까 N이라고 했고, 옥시젠 들어봤나요? 그래서 산소도 O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네요. 영문이랑 라틴어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앞서서 베르셀리우스가 이미 지정을 해서 라틴어 이름에 의해서 이렇게 먼저 원소기호가 지정이 됐나 봐요. 그래서 나트륨은 Na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건 아까 없었던 친구네요. 마그네슘. 그래서 마그 M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루미늄 Al. 칼륨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처럼 라틴어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K. 그리고 칼슘 Ca. 철도 마찬가지로 라틴어 이름에서 따와서 Fe 이렇게 됩니다. 황, 그리고 인, 그리고 네온, 그리고 금도 마찬가지로 라틴어 이름에서 Au 이렇게 따왔네요. 이거 은도 마찬가지로 Ag, 구리도 마찬가지로 Cu 이런 식으로 라틴어에서 먼저 따온 원소 기호도 있을 거고, 영문으로부터 유래된 원소 기호도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